김선호입니다. 여기에 리타이어 하려고 4년 전에 와서 조지아 평균 연령을 올린 사람 중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와보니, 이 평균 연령, 올리려고 오늘 참 젊은 분들만 올 줄 알았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른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선제 타격을 운운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리타이어 하려고 왔던 마음 접고 다시 조금 이런 모임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선제 타격한다고 하는 얘기할 때 그때 그 작자를 알아보고 그 대통령을 만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 조국의 사람들이 이 정신 연령이, 정치 연령이 평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이가 고맙게도 추운 겨울에 서울이 얼마나 춘지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10월 달에. 10년 전에 12월 무척 춥더군요. 그 추위에 나와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말라고 지가 제 발등에 도끼 찍고 미친 광란에 계엄을 갖다가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역설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빨리빨리 이제는 뒤늦게 이거 탄핵한 거 축하하러 나오지 말고 미리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좀 모아서 그런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 체포해서 깜빵에 넣고 내란 수괴로서의 응분의 죄상을 쭉 알려야 합니다. 백성들한테 알려서 이 헌재에서 혹시라도 딴 마음이 안 되도록 윤석열이 박근혜 파면하듯이 윤석열이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헌재에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이 분단 체제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참 나뉘어서 어쨌든 간에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을 한켠으로 밀어내고 참 영원한 평화가 우리의 조국 한반도에 오기를 우리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짓을 또 하겠습니까? 분단돼서 내년이면 80년이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정말 이번 신문 광고에 보니까 아틀란타 행동 좋습니다. 아틀란타 평화 행동 명칭 이렇게 좀 바꾸든지 해서 좀 미래적으로 이제는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선도적으로 다른 뉴욕이나 LA나 이쪽 지역이 아니라 아틀란타가 카터 대통령 있는 이 아틀란타가 여기에 평화운동의 선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나와서 말씀. 예. 먼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틀란타 평화포럼의 여주윤입니다. 마리에타 시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내용은 다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586 세대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50대인 건 맞고, 그럼 이제 학번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저희가 세상을 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전두환과 같은 그런 독재자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30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욕을 안 합니다. 제가 교양이 있지 욕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엄 선포 속보가 뜨자마자 애기들 길을 좀 막아주시면 제가 이런 미친 새끼를 봤다. 이런 제 첫 반응이 그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형부가 기무사, 그러니까 지금 방첩사 장군 출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부는 대대로 보수고, 대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1번, 그리고 요새는 2번만 찍는 분입니다. 근데 그 가족 단톡방에 그 계엄이 뜨자마자 형부가 이 미친놈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흔히 지금 요새 나오는 오비입니다. 저희 형부가. 근데 지금 뉴스를 본 길거리가 오비들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는데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리고 군대는 우리 형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법적인 명령에 군대는 복종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군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이 모임에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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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쌍욕을 섞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귀가 아주 시원하게 뚫리는. 네.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저희가 좀 괜찮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오늘 좀 너무 점잖게 지금 이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또 편안하게 말씀하실 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미라고 하고요. 저는 도라빌 순교자 성당에 다니는 신자이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순교자 성당에 다니는 신자이고, 저기 같은 성당에 다니는 분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고 고구마 한 500개 정도 먹은 답답한 마음으로 집에 있다가 분명히 뉴스에는 다른 도시에는 이런 집회도 하는데 왜 아틀란타에는 없을까? 근데 제가 찾아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포기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K뉴스에 난 거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여기서도 하는구나 싶어서 이제 혼자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랑 마음이 맞는 동료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메디케어를 받을 65세이고, 그 사이에 그동안에 미국에 온 지 한 20년 됐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박정희 마지막 세대, 전두환 세대 다 거쳤고, 여기 와가지고도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나 축제처럼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 탄핵을 하는 거 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저도 너무 자랑스럽고, 또 전 세계에 계엄을 해서 부끄럽긴 하지만 또 그런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찬사를 받는 거 보고 감사하고, 또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열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구마 500개 먹은 게 사이다를 먹어서 시원합니다. 예. 또 답답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네? 잠깐만요. 지금요. 잠깐만요. 여기 있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서 이게 선전이한데 이렇게 할 바에는 H마켓에 가서 해야지. 그 많은 한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지. 여기는 소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 H마켓 그런데 마켓 앞에 가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사인하고 싶어 할 텐데. 네네.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거기가 프라이빗 프로퍼티라 저희가 좀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이쪽으로 했습니다. 예. 오시죠. 네. 여기 오늘 가까이 뒤에 분들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가까이. 어차피 한 분씩 다 제가 제가 드릴 테니 다 좀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갑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먼 데서 오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기 미국에서, 여기에서 아틀란타에서만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민 생활도 힘든데 또 이런 힘든 과정에서 또 다른 이런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젊은 분들 오늘 가족들이랑 밥도 먹으러 가고 좋은 시간 보내야 하는데 여기 와서 무슨 개고생입니까? 이런 지도자 하나가 잘못 나오니까 이런 개고생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이 탄핵 그 집회 이렇게 나오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참 재밌게 오고 재밌다는 말이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구나. 참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이 아무리 멋진다 해도 국민은 못 이깁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을 너무 짧게 해주셨어요. 또 차근차근 오시죠. 이쪽에서부터. 자. 저요? 예. 아, 오세요. 자,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저 여기서 거기서부터 괜찮아요? 예. 아, 네, 저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그 대구 경북 그 TK 출신 이신데다가 또 아버지가 군인이셨어가지고 저는 거의 거의 한 40세가 다 될 때까지 항상 선거 때마다 고민 없이 항상 1번을 찍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고민도 안 해보고 이명박도 찍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른 1번을 항상 찍어 왔었는데 제가 정말 아까도 세월호 모임이 있으시다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세월호를 겪으면서 많은 이제 깨달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의 탄핵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저희 부모님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는 이제 네. 아, 그거는 아니고. 요새는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너무 궁금한데, 전화를 차마 못 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세월호 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어떤 부모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저도 그때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들었었고, 학생들이 배가 침몰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침몰은 안 했고, 이렇게 돼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만 듣고, 구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보니까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고, 다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떤 부모가, 학생의 부모가, 저도 이제 그런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갈아입혀줄 옷을 준비해서 집에서 출발해서 진도로 향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이후에 제가 굉장히 우울한 그런 시기를 겪고 좀 좀 새롭게 태어났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좌파로 찍혀가지고 항상 저를 너무 걱정하시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너무 떳떳하게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예전에 해보지 못했던 이렇게 집회를 전 처음 나와봤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사파가 아니라 인간파예요. 네, 예, 참 나오십시오. 네,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말씀 천천히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버지니아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적 기억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지금 연구차 애틀란타 나와 있다가 이게 계엄 겪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92년생인데요. 제가 계엄은 근현대사 공부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 계엄이라고 뉴스를 봤을 때 내가 계엄이란 단어를 잘못 알고 있나 내가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계엄이 맞더라고요. 그래도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집회도 나가고 운동하고 겪어 나가시는 걸 보면서 이게 예전에 그런 피를 흘리고 맞서 싸웠던 그런 고통스럽지만 이겨나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계엄이 왔지만 되풀이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선배 세대분들께서 이거를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잘 얘기해 주시고 또 뭐 책으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고 이걸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걸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젊은 세대들 직접 겪지 않은 저 같은 젊은 세대들한테도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아, 잠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라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제가 속한 곳, 또 대표하는 곳들도 많아서 좀 쉽지 않은 자리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도 같은 생각으로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 역시도 계엄을 근현대를 공부하면서 배웠고 특별히 부모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부모님들이 다른 부분은 좀 의견 차이가 있으셨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부분은 항상 의견이 맞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정당 또는 인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중요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어릴 때 참 그게 특별하게 다가왔고 또 자랐을 때 생각해보면 뭐 제3공화국 이런 거 봤을 때 모래시계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더 공부하려고 했고요. 그 안에서 늘 감명을 받았던 건 어떤 정치인들이나 역할이 있는 사람들도 참 멋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무릅쓰고 본인의 역할을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해내는 그런 소시민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제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은 어땠는지 또 저희 조부모님은 어떠셨는지 그 조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떠셨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정말 소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오셨던 게 참 신앙 다음으로 큰 유산으로 저에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대학에서 그 민주화를 지키는 그 나라의 그런 역동기 속에서 그 역할을 하셨던 그 세대들을 보면서 저도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며칠 밤을 새면서 참 어떤 정략 정치 또는 이해타산에 관련돼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하고 물어야 되고 또 내 다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굉장히 마음 무겁지만 좀 정말 이게 또 저에게 큰 자산이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참 추운 날 고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당과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실 결정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그 소시민으로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전 세대가 우리에게 싸워서 정말 그때는 피를 흘려서 싸워서 물려주신 민주주의를 저희 세대가 잘 지켜나가고 또 저희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것들을 잘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제 딸하고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뭐랄까요 그 9살의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그 정부가 해야 될 일, 시민이 해야 될 일,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잘못된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여기에서 소중한 분들을 또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이 이야기들이 정말 먼 훗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시민들이 있었다라고 전달해 주는 그런 멋진 한 챕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세라님이었습니다. 또 보시죠. 우리 중고등학생 분들 한번 나와서 말씀하시겠어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잠깐만 나와서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 말씀 좀 나눠주시겠어요? MZ 세대 나와서 네, 네. 안 되면 가위바위보로.
친 사람이 나오는 걸로. 네. 아, 그러시죠. 일단 하십시오. 이걸 자꾸 하십시오. 저희가 그 현대사에 있어서 저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그 신학의 뿌리이고 철학의 뿌리인 독일에서 히틀러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무슨 무슨 구테타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갖고 히틀러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히틀러 같은 사람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하여튼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0. 몇 %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여러 정말 투표 같은 거를 하게 될 때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절실히 깨닫고, 하여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제2의 히틀러 그런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애국가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지극히 낙관적이고 지극히 희망적으로 우리 역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평화통일도 이루고 모든 것이 낙관론적으로 희망론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하실 분. 네, 편안하게 집에 가서 주무시면서 그때 한마디 할 걸 하지 마시고. 예. 자, 우리 이종원 변호사님은 이번에 저랑 같이 또 우리 아까 저기 뒤에 계시는 전희경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번 일에 주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냥 짧게 할게요. 저도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처럼 군대를 갔다 왔고 거기서 총 쓰는 훈련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총 쓰는 훈련을 받고 총을 받는 게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받는 건데, 그 군인들하고 그 총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겨누라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나라를 지키라는 총을 국민들한테 겨누라고 합니까? 그자는 정당이건 이념이건 그런 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의 상식과 양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짧게 하시면 또 우리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네, 편안하게 또 구호 한번 외치죠. 예. 자, 일로 와서 내란 수계. 네. 제가 내란 수계 하면 즉각 체포. 내란 수계. 즉각 체포. 내란 수계. 즉각 체포.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예, 좋아하세요. 계속 하세요. 네. 저도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또 나이가 지나면 또 어떻게 생각들이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을 보면서 또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양극화가 정말 많은 것들을 초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돌아해 봐야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략 정치 또는 그 다음을 생각해서 놓는 수들, 그리고 이해타산, 어떤 권력을 보호해야 되고 내가 또 있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언제 인물과 정당을 우상으로 생각하게 됐는지, 이것은 양측 당 모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비판도 수용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또 이런 집회들이 어떤 다른 시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런 모임이 더 이상 어떤 분란에 또는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질 않길 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현 미국 사회에서도 동포 사회에서도 이런 건강한 집회들이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각 모임들도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마다 힘을 합해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계신 그런 생각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또 뵙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또 말씀하실 분. 용기를 내시고. 그러면 조지아 말고, 예, 잠깐만요. 조지아 말고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다른 주에서.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테네시에서. 또 다른 주에서, 알라바마나 더 멀리서 오신 분들? 네? 아, 버지니아. 자, 우리 테네시 대표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대표까지 할 수.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테네시에서 방금 도착했는데요. 네, 사실은 아틀란타 근처에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죠. 네, 망년회가 있어서 온 김에 그냥 머리스 하나 더 채우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고, 사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저 뒤쪽에 있는데, 아내가 이곳에 한번 꼭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와서 네. 깍두기로 왔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온 건 아니고요. 이 계엄을 한다는 게 이 21세기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서, 그런 생각은 같이 공감한 거가 동시에 표현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대학교에서 수업을 반도 못했거든요. 거의 데모가 많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정의와 불의를 깨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앞에 나가서 데모하고 그런 거에 나가진 못해서 약간의 마음의 부채 같은 것도 좀 있고요. 또 제가 미국에 올 때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였는데, 제가 뭐 노사모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행동하고 이게 표현을 할 때 나라가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막 그 울분에 차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울분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 막 그거를 키우는 것보다는 이런 데 나와서 자기 하나 표현하고, 또 원하시는 그런 그 부분에 힘을 쓰는 국회의원이든지 아니면 언론인들한테 뭐 기부를 한다든지 자그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지만 그래도 그냥 표현하는 어떤 약간의 행동, 그런 걸로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사모님은 말씀 안 하시나요? 네. 사모님도. 네. 자, 잘 오셨습니다. 예. 박수! 제가 멀리에서 온 죄로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잘 이야기가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도 87학번이었고 민주화 운동에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더 지금의 사태가 30년을 역행하는 짓인데 아주 부담 없이 아주 가볍게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고 이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고 뭔가 우리도 해야겠다. 그런데 저희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자들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시민들, 국민들은 피땀 흘려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저희 나라가 처량하기도 하면서 이게 운명인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타국에서 살기 때문에 차가운 아스팔트 땅에 앉아가지고 밤새 외치는 친구들, 그 다음에 가족 형제들한테 길트를 많이 느꼈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나도 가야 돼 거기를. 날짜 너무 잘 잡았어. 그러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100%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정치에 무감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나는 나만 의롭고 나만 정치를 생각하고 나만 민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이번 기회에 어르신분들, 그 다음에 나이 어린 분들이 같이 한마음이 됐다는 건 어쩌면 이 비극에 또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준 선물일 수가 있거든요.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어두운 세력을 무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거를 주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테네시 시골, 깡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런 기회는 절대로 있지 않거든요. 한국 분들 한 일도 없는 데서 살아서 너무 반갑고, 이 아틀란타라는 곳이 이 한국 커뮤니티가 큰 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낚였다고 말씀을 못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속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예. 아이, 그러십시오. 예. 제가 3번은 권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여기 보니까 네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박수! 지금 88살입니다. 오, 박수! 제가 이 모임에 나온 거는 2번째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는 노사모가 여기 모여서 아틀란타에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래서 오늘 2번째인데 나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후배가 신문에 이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빨리빨리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사실 산전수전은 다 겪은 사람이죠. 4.19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다 겪었습니다. 또 그냥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이윤가라는 그 사람 같은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근데 할 수 없어요. 서울에 한국에 참 이런 사람을 뽑는 그런 부류들이 많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그 자녀들한테 다 그런 좋은 길로 가라고 여러분들이 좀 코치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또 여기 모인 여러분들 오늘 내가 처음 보는데요. 개중에는 옆에 지나가면서도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오늘로 그치지 말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모여 앉아서 차례도 한 잔씩 하면서 그 모임을 계속